안녕하세요, 미스 깨갱입니다. 마지막 영상 올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가까이 쉬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지난해 진짜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회사를 옮기기도 했고요. 또 일생 일대 가장 중요한 또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결혼을 또 했잖아요. 연애, 결혼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저처럼 이제 결혼을 막 결심을 했는데 뭐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까 헷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. 아주 그 큰 가이드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. 예식장을 예약하는 겁니다. 보통 예식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합니다. 게다가 시간도 점심시간대를 가장 많이 선호하죠. 그리고 일요일보다는 또 토요일 예식을 더 많이 선호해요. 그래서 토요일 점심시간대 예식은 한 홀당 한 달에 4번밖에 없어요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예식장, 즉 인기가 많은 예식장, 그 한 달에 4번을 여러 팀들이 트라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예약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. 예식장을 고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을 우선 생각했어요. 저는 예식 끝나고 그 당일에 신혼여행을 갔거든요. 그래서 저는 서울로 치면 동쪽보다는 서쪽에 있는 예식장을 선택을 했어요. 예식 끝나고 한 30분 거리에 있는 신혼집 가서 그다음에 씻고 그다음에 공항 갈 수 있게.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. 여러분, 스드메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? 다들 많이 알 거예요.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.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모바일 청첩장에 들어가는 그 웨딩 사진 찍는 거를 말하고요. 그리고 드레스라고 하면은 그 웨딩 사진 찍을 때 촬영용 3벌, 그리고 본식 때 입는 거 1벌, 해서 총 4벌을 빌리는 가격을 보통 얘기합니다.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촬영용 1번, 그리고 본식 1번. 여기 가격에는 보통 신랑 거를 따라서 붙여와요.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모바일 청첩장에 들어가는 사진을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스튜디오 가서 웨딩 사진을 찍을 것이냐, 아니면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스냅으로 찍을 것이냐, 아니면 요새는 간단하게 뭐 인생 네컷 이런 것도 하기도 하더라고요. 이렇게 보통 그 중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스튜디오 가서 웨딩 사진을 찍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들 보통은 스튜디오 고를 때는 내가 인물 중심으로 할 거냐, 배경 중심으로 할 거냐, 이걸 좀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요. 인물 중심이라고 하면은 뭐 좀 하얗고 그냥 환한 배경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찍는 거고요. 배경 중심은 굉장히 화려한 배경에서 사람이 안에 딱 작게 있어요. 그리고 드레스 같은 경우는 되게 업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. 가격대마다 다 달라요.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내가 드레스 취향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돼요. 여러 업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분명히 나는 여기 취향의 드레스가 좀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. 메이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화려하게 할 건가, 청초하게 할 건가, 좀 맑게 할 건가,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계속 보면서 나는 취향이 이렇구나 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. 스드메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을 일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25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250에 했으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300에서 350이 좀 괜찮게 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400 이상은 많이 쓰는구나, 보통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상반기 가격, 하반기 가격, 그리고 또 해마다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빠르게 예약하시기 바랍니다. 중요한 건, 그리고 여러분, 이 스드메에는 본식 때 들어가는 스냅 촬영과 그리고 영상은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냅과 영상을 따로 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드메 업체 관련해가지고 뭐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가격도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앱은 저는 아이웨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이웨딩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업체들이 쭉 있고, 그거를 이제 뭐 장바구니에 막 담으면 견적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대략 이 업체는 이 정도의 가격을 하는구나.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플래너를 고용할지 말지를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저는 이거는 진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필수는 아니다.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플래너의 역할은 스드메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게 한 80%가 되지 않을까. 보통은 그 제휴업체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플래너기 때문에 플래너 고용 비용은 없어요. 플래너가 있으면 좋은 점은, 일단 예를 들어 내가 드레스는 나는 이런 느낌을 원하는데 이런 느낌의 드레스 있는 곳이 어디예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리스트를 쭉 줄 수 있는 거. 그리고 나는 이런 가격대의 스튜디오를 원하는데 이 가격대의 스튜디오가 어디예요? 라고 하면 그 정보를 쭉 주는 거. 일단 리스트를 주면은 그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문제기는 하지만 리스트대로 쭉 내가 찾아보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은,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파워가 있고 직급이 있는 그런 플래너랑 같이 한다
라고 했을 때 내가 추가금이 붙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싶은데 플래너의 재량으로 추가금을 안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했으면은 거의 다 한 거예요, 사실. 그래서 이 본식에 대한 것들도 많이 결정을 했고요.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에 들어가는 웨딩 사진도 많이 결정을 했고 또 식장도 다 정했어요. 나머지의 것들은 신랑 예복 정도 정하는 거랑 그리고 부모님들 뭐 한복 이런 거 맞추는 거 그리고 또 뭐 반지, 뭐 예물 같은 거죠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맨 처음에 해야 될 것들 아무 개념도 없을 때 뭐부터 해야 되지? 저는 되게 그랬거든요. 막막했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좀 주는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